퇴직금을 굴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어디에 넣어야 가장 많이 벌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퇴직금은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늘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퇴직금은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손실이 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원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천천히, 그러면서 꾸준히 불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키면서도 늘릴 수 있을까요? 딱 5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원금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 손실을 만회하려면 약 11.1% 수익이 필요합니다. 10% 잃으면 약 11.1%를 벌어야 본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10% 잃었으니 10%만 벌면 되겠지가 아니라 잃을 때보다 회복할 때 더 큰 퍼센트가 필요해요. 퇴직금은 다시 채우기 어려운 돈입니다. 월급처럼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 돈이 아니죠. 현역 시절이라면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지 라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큰 손실이 나면 다시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새로 유입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활비를 투자 자산에서 뺐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큰 손실이 한번 나버리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소득, 멘탈이 모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퇴직 이후 투자의 목표는 대박 수익이 아니라 크게 잃지 않으면서 은근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원금 방어예요. 내 원금을 최대한 깨지 않겠다라는 철학이죠. 그러면 원금 방어를 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원금 방어가 잘 된 상태는 이런 느낌입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20% 빠져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 5%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도 힘들긴 한데 망하진 않겠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계좌 변동성이 적어서 공포에 급하게 팔거나 몰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1. 크게 잃지 않는다. 2. 시간이 지나며 배당, 이자, 소폭의 수익이 쌓인다. 3. 복리 효과가 붙으면서 10년, 20년 후에 꽤 의미 있는 자산 성장이 만들어집니다. 즉, 안전에 신경 쓰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돈을 가진다는 말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원금 방어를 위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위험, 테마, 코인, 개별 종목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2. 배당 ETF, 채권 ETF, 혼합형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합니다. 3.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나눠서 분할 매수합니다. 4. 항상 10에서 20% 정도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갑자기 폭락해도 계좌가 반토막 나는 일은 거의 없고 빠질 땐 덜 빠지고 회복할 땐 배당 복리의 힘으로 천천히 따라갑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투자의 이론칙은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얼마나 안 잃을까 입니다. 손실을 크게 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시간의 편을 등에 업고 조용히 그러나 크게 이깁니다. 두 번째,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당 성장 ETF, 채권 ETF, 혼합 ETF 같은 것들이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1.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시장 전체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뉴스를 켜면 폭락, 하락, 위기 이런 말이 나오고 주식 앱을 열면 파란색 10%, 15% 이렇게 쭉 보일 때죠. 이때 많은 사람이 멘탈이 흔들립니다. 이러다 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포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면 그때 사서 또 후회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같은 중요한 자산에서는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산, 즉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금 방어는커녕 퇴직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죠.
퇴직금으로 생활비도 써야 하는데 투자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갖는 고민이에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제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생활비도 써야 하고, 그런데 이 돈을 묵혀둘 수도 없고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어요. 생활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게 걱정. 그렇다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퇴직금이 불어나지 않는 것도 걱정.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써야 하는 돈이기도 하고, 불려야 하는 돈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둘 다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해도 된다. 단, 방법이 중요하다. 퇴직금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는 점점 많아지고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몇 년 뒤에 이렇게 됩니다. 돈은 써서 줄고 물가는 올라서 더 필요한데 자산은 점점 빠르게 소진되는 느낌.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투자나 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를 쓰면서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구조. 핵심은 단 하나예요.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지 않고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 ETF 주식 등을 일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다면 팔수록 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수익도 줄어듭니다. 결국 자산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 상태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예요. 배당금, 이자, 분배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당 ETF, 혼합 ETF, 채권 ETF 등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원금 손실의 우려가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오히려 성장하며 생활비도 일부 충당하면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퇴직자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자금 퇴직금 관리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아래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당 ETF, 혼합 ETF입니다. 배당 ETF는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고, 혼합 ETF는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위험을 낮추고 매달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 자산 유지, 장기 성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어요. 이는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편안한 방식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단순히 계산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만약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ETF나 주식을 팔아서 마련해야 한다면 떨어졌을 때 팔아야 할 수도 있고, 팔고 나면 더 오르는 걸 볼 수도 있고, 계속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가 들어오면요, 시장이 출렁여도 생활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정감, 즉 경제적 여유와 심리적 여유,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퇴직금은 써야 할 돈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금을 깎아먹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동성이 낮은 자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배당 ETF와 혼합 ETF입니다. 생활비를 쓰면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자산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변동성이 낮은 자산, 즉 배당 성장 ETF, 채권 ETF, 혼합형 ETF,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두고 성장형 자산, 즉 S&P 500, 나스닥 ETF를 보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퇴직금처럼 중요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불리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은 누리고 하락장은 방어하고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겠죠. 미국 주식, 배당 주식, 채권, 기술주, 현금 여러 곳에 나눠 담으면 어느 한쪽이 흔들렸을 때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제일 좋다더라. 친구가 이거 올라갈 거라고 하던데 저 유튜버가 강력 추천했어. 이렇게 해서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죠.
집중 투자 또는 몰빵 투자라고 해요. 문제는 그 한 곳이 예상대로 올라가면 정말 행복하지만 그 한 곳이 틀리면 계좌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기술주 하나에 1억 전부를 넣었다고 해보죠. 기술주가 20% 오르면 1억이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기분 최고죠. 기술주가 30% 떨어지면요. 1억이 7천만 원이 되겠죠. 멘탈이 붕괴되고 회복도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퇴직금의 30%가 한 번에 사라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같은 1억이라도 분산하여 나누어 넣는다면 어떨까요? 성장, 기술주 ETF 2천만 원, 배당 ETF 3,500만 원, 채권 ETF 2,500만 원, 혼합 ETF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기술주가 30% 떨어지더라도 계좌 전체는 이렇게 됩니다. 기술주 2천만 원이 1,400만 원으로 하락하여 600만 원이 손실나지만 나머지 자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자산 총 마이너스 6% 수준입니다. 기술주가 30% 폭락해도 계좌 전체는 6% 정도로 방어된다는 겁니다. 즉, 한 곳이 망해도 전체는 안 망하는 구조. 이게 분산의 힘이에요. 거대한 투자자들도 사실 미래를 몰라요. 전문가들은 뉴스에 나와서 멋지게 말하지만 누구도 100%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미국 성장주가 흔들릴 때 배당주는 든든하게 버티고, 배당 ETF가 쉬어갈 때 기술주는 강하게 오르고, 주식 전체가 흔들릴 때 채권이 완충 역할을 해주고, 시장이 크게 빠질 때 현금이 기회가 돼서 더 싸게 살 수 있고, 결국 계좌 전체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분산 투자는 불안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서 이길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한 군데가 틀리면 망하는 게 집중 투자라면 여러 군데가 틀려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퇴직금처럼 다시 모으기 어려운 자산일수록 분산의 가치는 훨씬 더 큽니다. 네 번째, 한 번에 들어가지 않기입니다. 나눠서 천천히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고점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누어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왜 한 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퇴직금을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싸 보이는데 그냥 한 번에 확 넣어버릴까? 뉴스 보니까 앞으로 오른다던데 지금이 기회 아니야. 그래서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을 한날에 몽땅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한 번에 들어가기 일시 투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닥인지 고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바닥입니다. 여기부터는 무조건 상승입니다. 전문가, 유튜버, 경제연구소, 어느 누구도 이걸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이 좋은 시점일 거라 그냥 믿고 올인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퇴직금 1억을 투자한다고 할 때 한 번에 1억을 넣는 대신 2천만 원씩 5번 혹은 1,0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보통 분할 매수, 적립식, 시간 분산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나눠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고점 근처였다면 들어가자마자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돈을 6개월에 걸쳐 나눠서 들어갔다면 어떤 날은 비쌀 때 사고 어떤 날은 쌀 때 사고 결국 평균 가격에 사게 됩니다. 즉, 시간 분산은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차라리 여러 번 나눠서 평균 가격을 사겠다라는 현명한 인정이에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심리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한 번에 1억을 넣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매일 주가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 3%, 5% 빠지면 왜 그때 한 번에 들어갔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불안, 후회, 공포 등
잘못된 판단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나눠서 들어가면요. 처음엔 일부만 들어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네.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다시 모으기 어려운 돈은 심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시간 분산은 심리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눠서 들어가야 하나요?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3개월에 나눠서 진입, 6개월에 나눠서 진입, 경우에 따라 1년에 걸쳐 나눠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오르든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오르든 쭉 내려갔다가 나중에 회복하든 어느 한 시점에 올인해서 크게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간 분산은 내가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한번 실수하면 회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올인하는 것보다 나는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다를 인정하고 나눠서 천천히 평균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5번째,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중 유지하기입니다. 안 쓰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될 돈입니다. 시장 조정이 오면 좋은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를 조금 해본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현금 남겨두면 아깝지 않아? 그 돈이 일하게 해야지. 다 투자해야 수익이 최대지. 이 말 맞는 것 같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된 돈이 많을수록 수익은 커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 ETF, 부동산, 코인. 어떤 시장도 오르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즉, 투자는 직선이 아니라 파도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파도를 탈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데 그런데 투자할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안 쓰는 돈이 아니라 기회 자금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가만히 놔두는 돈, 놀고 있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현금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금은 찬스가 왔을 때 쏠 수 있는 총알입니다. 시장이 빠졌을 때 배당 ETF, 우량 기업 ETF, 미국 지수 ETF를 할인해서 싸게 살 수 있죠. 평소 같으면 비싸서 못 사던 종목들이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현금이 있는 사람만 기회를 잡습니다.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하다가 다시 오르는 걸 바라만 봐야 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그때 현금만 있었으면 이번 상승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실제 사례로 느껴보면 더 이해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 모든 자금 100% 투자. 시장 급락 시 불안해서 팔고 후회하고 시장 회복 시 다시 비싸게 매수합니다. B씨. 80% 투자, 20% 현금 유지. 시장 급락 시 할인된 ETF를 추가 매수하고 시장 회복 시 싸게 산 ETF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회복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 고수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수익을 노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현금을 언제 쓰느냐의 싸움이다. 그러면 현금 비중은 몇 %가 적당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딱 한 줄짜리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버틸 수 있는 마음의 한계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투자 스타일을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안정형, 균형형, 성장형. 이 세 가지이죠. 각 스타일별로 대략 이 정도면 무난하다 싶은 현금 비중을 이렇게 잡습니다. 안정형 20에서 30%, 균형형 10에서 20%, 성장형 5에서 10%. 이제 이 숫자들을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설명해 볼게요. 안정형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온다. 안정형은 이런 분들을 말해요. 계좌가 마이너스 10%만 돼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분, 크게 벌기보다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더 중요한 분, 이미 모아둔 돈이 정말 소중해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분,
이런 분들은 현금을 20에서 30% 정도 들고 있는 게 보통 편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흔들려도 퇴직금 1억 원 기준으로 현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있으니까 당장 급한 일 생겨도 괜찮다. 이런 안도감이 있어요. 또 만약 시장이 크게 빠지면 이제 싸졌네. 그럼 이 현금으로 조금씩 사볼까? 이렇게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균형형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싫지만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균형형은 이런 느낌이에요. 계좌가 마이너스 10%면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버틸 수는 있다. 너무 안전하게만 가면 수익이 아쉬울 것 같다. 그렇다고 올인해서 롤러코스터 타는 건 싫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 경우는 현금 10에서 20% 정도가 많이 쓰입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하고 있고 큰 조정이 왔을 때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같이 챙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형 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 좀 있어도 길게 보고 수익을 더 보고 싶다. 성장형은 이런 분들이죠. 변동성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찍혀도 길게 볼 거니까 라며 버틸 수 있는 분, 이미 현금 흐름, 즉 월급과 사업소득 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분, 이분들은 현금을 5에서 10% 정도만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이런 분들은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버틸 수 있는 힘, 내가 길게 가져갈 자산을 골랐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마무리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은 공포에 팔 때 현금 있는 사람은 침착하게 주워 담는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너무 불안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기회를 잡을 여유는 남겨둔 만큼 이 선을 찾아서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현금 비중을 정해보시죠. 결론입니다. 퇴직금을 지키면서 늘리고 싶으신가요? 퇴직금은 모험을 하는 자산이 아니라 인생의 안전띠입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퇴직금을 잃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면 결국 자산은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키는 투자가 가장 큰 수익을 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고 오래 가져가는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